윤석열의 이상하리만큼 비정상적인 해외 순방, 이제야 그 이유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기획을 늦춘 건가요? 윤석열 정무, 심지어 윤석열과 한동훈까지 돈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김건희는 본인 역량과 능력과 인성에 비해 너무 많은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분수에 차고 넘치는 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언젠가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가족의 부축적과 관련한 숱한 의혹이 존재합니다. 지난 11월 16일 대법원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350억가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328부, 법인 등기부 88부, 김 여사 일가와 법적 공방 중인 정대택 씨가 수집한 진술서, 판결문, 공소장 등 3,105페이지 분량의 관련 기록을 분석한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1987년 충청남도 서산 당진에 땅 투기 열풍이 불었던 때부터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투기 이력이 시작됩니다. 뼛속부터 사기꾼 집안이라는 것이죠. 투기 바람은 굵직한 개발 계획을 얻고 몰아쳤고 이 당시 충남 서산 당진 지역의 임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도권역 개발 계획 확정과 9월 아사당 개발 계획을 계기로 부쩍 거래가 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값이 2배 이상 뛰어올랐다. 평당 2천만 원 미만 땅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자가 주로 외지인인 것도 문제였으며 투기 목적이 짙다고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부동산가에서 충남 서산 당진 일대는 사두면 돈 되는 땅으로 통하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당진 일대의 큰 산들은 거의 서울 사람들 소유라고 했다고 합니다. 건설부가 1987년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중 45%가 외지인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당진군 성문면 교로리에 있는 특정 땅 역시 그랬습니다. 이 당시 2236평 부지를 14명이 나눠 샀고 이 사람들 모두 충남 당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14명 중 한 명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었다는 겁니다. 매입할 때에는 최은순 작은아버지 명의로 땅을 샀고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인 1996년 6월 명의신탁이 해지되며 원 소유자인 최은순 이름이 토지 등기부 등본에 등장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은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쇼를 했던 것이죠. 해당 땅은 1984년 준공된 대우방도제와 2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대우방도제 건설로 인해 총 2,329만 2,500평의 간접지가 개발됐습니다.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이뤄진 바로 옆 땅을 최은순은 1987년 2월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유한 당진 일대 땅은 성문면 교로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1986년 3월 25일 충남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땅을 3명과 나눠 샀고 1988년 1월 11일 당진군 송화급 영천리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 명의였는데요. 1988년 사들인 당진군 송화급 일대는 투기가 큰 문제가 되던 곳 중 하나입니다. 매일경제 1988년 1월 28일자 보도에서 이 지역은 막차 없는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당진군에서 올 들어 300여 건의 토지 거래 신고가 있었다라며 실시가지가 들어선다는 송악면 일대의 땅을 사겠다고 돈을 싸고 여관에서 묵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정도로 땅이 팔리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당시 워낙 땅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충남 당진 등 아사당 건설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국세청은 상습 부동산 투기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상습 부동산 투기자 88명의 이름에 최은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공개가 됐고 지금도 이 정보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단을 발표하며 충남 서산, 당진 등 지가 급등 지역에서 상습 부동산 투기를 해온 자라고 규정했고요. 부동산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한 사람 중 부녀자 등 가수요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고액 부동산 거래자 등 탈법 거래자 등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언급된 최은순의 추정 세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90년 최저시급은 690원, 8시간 일했을 때 1급은 5,520원이었습니다. 3,700만 원은 최저시급 노동자가 6,703일, 18.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최은순의 국세청 투기가 촉발된 후에도 당진 땅을 팔지 않았고 일부 토지는 현재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문명 교로리 땅의 최은순 지분은 2010년 6월이나 돼서야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됐고 1986년 3월 매입한 송선면 당상리 땅 일부와 1988년 1월 매입한 송화급 영천리 임야는 현재도 최은순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은순의 문제가 여기서 끝날까요? 최은순은 과거 송파경찰서 신문 조서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 8월 25일부터 속초에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고 1992년 6월 남양주의 6월도 호텔 등을 운영하고 2000년부터 천안의 방주 산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다를까요? 이 집안은 처가 포함 모두가 돈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5개월여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통해 윤석열의 또 다른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는 현직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문제이고 검찰이 2024년 예산에서 8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예산 삭감은 곧 그동안 저지른 잘못이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전임자, 후임자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4차례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명절 떡값을 특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은 국회에서 떡값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화를 내면서 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이든 법무부든 대통령실이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2억 5,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얘기를 해왔음에도 법적 대응이든 논리적 반박이든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 패턴으로 볼 때 명절 떡값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아는 거겠죠. 2018년 설 명절 연휴를 3일 앞둔 2월 12일에 집행 세부 내용을 보면 5명에게 500만 원씩, 8명에게 200만 원씩, 25명에게 100만 원씩, 10명에게 50만 원씩 해서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부서에서 골고루 기밀 수사 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지급 패턴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도 36명에게 총 6천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2명에게 500만 원, 7명에게 300만 원, 2명에게 200만 원, 25명에게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에 법령과 지침을 어기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관리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현금으로 사용한 액수가 매월 수억 원대에 달하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연관된 실무자들을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복도교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희구 부속실장, 김모 행정관, 최모 행정관 모두 검찰 특활비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무려 6,805조 이상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법원에 했고 당시는 검찰총장이 매월 직접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서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다니 이게 얼마나 개탄할 노릇이냐는 겁니다. 한동훈은 몸통 윤석열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범죄자 중 하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로부터도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을 것이고 검찰총장 윤석열로부터도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을 것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부터 그 누구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라면 자료와 함께 해명하면 그만인데 왜 아직도 투명하게 공개를 못할까요?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받아 쓴 장본인이어서 그런지 한동훈 장관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뭐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떡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흥분하면서 국회 질도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